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자료구조인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관련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그래프는 다양한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도에는 각 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역들 간의 그 관계, 역들 간의 그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경로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역이 저 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표현해주는 이 노선도도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이는 항공 노선도.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 간에 이제 비행기가 있는지, 노선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이 항공 노선도도 각 도시를 이제 점으로 하고 연결되어 있는 점들을 선으로 표현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그래프로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곤 합니다. 이러한 노선도나 아니면 다른 그래프와 관련된 경우 다양한 객체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이런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 구조인데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모든 선형 자료 구조들, 예를 들어서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경우, 혹은 트리와 같은 비선형 자료 구조도 모두 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그래프는 이제 가장 일반화된 자료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구조 그래프 G는 두 가지 집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점. 우리가 노선도의 각 역을 나타내었던 이런 점들과 여기 점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선. 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프에서는 각 점들을 이 정점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정점은 영어로 vertex라고 하고 이건 vertex의 단수형인데요. 얘의 복수형과 같은 경우는 vertices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 vertex라고 하는 이 정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트리와 같은 경우 우리가 각 점을 노드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노드들도 간간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ertex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용어로 나타낼 때에는 이제 이니셜 G를 사용을 하고요. 이 그래프 내부에 있는 vertex의 집합을 이제 V, 라지 V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vertex를 잇는 이 선들을 한국어로는 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간선은 엣지라고 하고 이 엣지들의 집합을 이제 이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선은 때때로 링크라고도 불리고요. 트리에서처럼 혹은 나중에 아크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G는 이 vertex의 집합 V와 이 엣지들의 집합 E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정의되면은 그래프 하나가 정의됐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는 밑에 있는 이 그림들과 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 집합 V와 이 집합 E가 똑같으면 같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이 A, B, C, D, E와 그리고 똑같은 엣지들, 이제 A와 B 사이에 이렇게 엣지가 하나 있고 A와 C 사이에, A와 D 사이에 이렇게 있고 B와 C 사이에
C와 D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엣지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는 다르게 거꾸로 표현이 될 수 있어도 얘네들은 두 개가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는 주어진 그래프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소개하는 그래프의 종류는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노드와 그리고 방향이 없는 이런 선들로 표현된 것이 무방향 그래프인데요. 이제 여기 선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은 지금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선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숭실대의 입구역으로부터 이제 상도역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숭실대 입구에서 상도역으로 갈 수도 있고 상도에서 이제 숭실대 입구역으로 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게 그냥 선이 없는 엣지로 연결된 경우에는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들을 이렇게 방향이 없는 엣지들을 표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스타트와 그리고 엔드 벌텍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를 이제 괄호로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A, B라고 쓴 것과 이제 B, A라고 쓴 게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C, A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똑같은 동일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 엣지를 쓸 때는 의미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이 앞뒤를 정해서 써주면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방향이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란 이렇게 선에 방향이 화살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 도로와 같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A에서 B로 가는 선이랑 B에서 A로 가는 선이 있는데 B하고 C는 B에서 C로만 갈 수 있게 이렇게 선이 한 개로만 있죠. 그래서 C에서 B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B에서 C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 그래프의 이 간선들은 이 앞에 있던 이런 이제 무방향 그래프의 선들과 여기 이제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런 괄호 대신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꺽쇠로 표시된 A하고 A에서 B는 A에서 B로 가는 간선을 나타내고요. 얘는 이제 B에서 A로 가는 이 간선과는 이제 다른 게 되겠죠. 방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방향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 이 선들을 엣지라고도 부르지만 아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방향이 없는 그래프의 간선을 엣지라고 부르고 방향이 있는 그래프의 간선들을 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이제 예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시를 한 번만 마지막 거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이 그래프 여기 그래프 3이죠. 그 그래프 3은 이제 벌텍스 집합 3과 세 번째 이 엣지 집합 3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벌텍스 집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벌텍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선들의 집합은 이제 간선들 하나하나를 표기해 준대요. 여기에 이 간선 하나, 이 간선 하나, 이 간선 하나가 있죠. 그래서 방향에 맞게 A에서 B로, 그리고 B에서 A로,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간선들,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았던 그래프는 이 간선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각각의 간선의 비용이나 다음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각각의 간선의 비용이나 다른 거리 등 다른 가중치가 할당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가중치들이 할당되어져 있는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가중치 그래프라고 부르고 얘를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점이 이제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연결 유무뿐만 아니라 이 연결의 강도 혹은 이 연결과 관련된 속성까지도 나타낼 수 있어서 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홍콩에서 동경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리 등 혹은 뭐 시간 등 다양한 속성들이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종류의 그래프로는 부분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부분 그래프란 이 그래프 G의 두 개의 집합, 벌텍스 집합이랑 그리고 엣지의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이 벌텍스 집합의 부분 집합, V'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엣지의 부분 집합, 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두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 그래프를 원래 G의 부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예제로 나타나 있는 G1의 부분 그래프들은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이 원래 G의 집합을 그대로 갖고 이 엣지의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엣지가 있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3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벌텍스가 여기 원래 벌텍스 중에 3개를 뽑고 그리고 원래 엣지들 중에서 2개를 갖는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그래프이고요. 예, 마지막 그래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런 알고리즘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이제 그래프 티오리라고 하는 그래프 이론도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와 관련된 이론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도 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관련된 필수적인 용어들만 몇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제 인접정점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인접정점, adjacent vertex라고 하는 인접정점은 이제 간선에 의해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정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죠.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A의 이제 인접 정점은 이제 A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B, C,
D가 되겠습니다. 이 B의 인접 정점으로는 B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점들 A하고 C가 있는데요. 그런데 D와 같은 경우는 B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는 B의 인접 정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차수 디그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얘는 각각의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A와 같은 경우는 이 차수가 디그리가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선이 3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B는 2, 그리고 C는 3, D는 2의 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은 이 차수의 합,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이 정점의 차수였는데요. 그래프 전체의 차수도 따로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얘는 이 전체 정점의 차수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차수는 전체 정점의 차수의 합인데 얘는 이 그래프의 간선의 개수의 2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A하고 C 사이에 있는 이 간선이 이 A의 차수를 계산할 때 한 번, 그리고 이 C의 차수를 계산할 때 한 번 이렇게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간선마다 2번씩 이 차수를 구할 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 G의 차수는 그래프의 간선의 개수의 2배다 라고 하는 성질도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거였는데요. 이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내가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을 따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A와 이 두 번째 여기 있는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같은 경우 나가는 거 하나, 들어오는 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이제 아웃이라고 부르고 나가는 것에 대한 디그리를 이제 아웃 디그리라고 부르는데 얘는 나가는 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A의 아웃 디그리는 하나, 그리고 A로 들어오는 것 얘를 in이라고 하고 A로 들어오는 것의 개수 얘를 in degree라고 하는데 이 in degree는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B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는 것이 이 2개가 있으니까 얘는 2,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가 있으니까 얘와 같은 경우 1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모든 이제 아웃 디그리의 합은 이 간선의 수와 같은데요. 이제 간선의 수를 이제 간선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죠. 집합의 크기로 표현을 하기로 하죠. 얘는 또 모든 인 디그리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은 경우 마지막 이제 C까지 이제 아웃 디그리, 인 디그리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얘는 지금 아웃이 없으니까 0이고 인이 하나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 인 디그리의 합을 구해보면 하나, 3이 되고요. 아웃 디그리의 합을 구해보면 하나, 둘, 0, 3이 되죠. 이게 이렇게 같고 얘는 이제 간선의 개수와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용어로서 그래프의 경로,
패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는 어떠한 점에서부터 어떠한 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S에서 그래프 E로, 점 S에서 점 E로 간다고 해보죠. 여기 사이에, 여기에 만약에 그래프 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벌텍스들로 표현이 된 그래프 안에 S와 E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엣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가 바로 경로가 되는데요. 이 E가 S의 인접 정점이 아닌 경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S에서 E까지의 경로는 이 경로들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내 줌으로써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숭실대 입구에서 지하철을 타고 사당역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숭실대 입구역에서 사당까지 바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역들을 이렇게 지납니다. 이렇게 어떠한 역들을 지나는데 있는 모든 이제 역들을 다 표시를 해주면 되죠. 숭실대 입구에서 사당까지 가려면은 7호선을 타고 이 남성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수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갈아타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이 벌텍스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입구에서 남성역, 그리고 남성역에서 이수, 그리고 이수에서 사당으로 가는 것으로 이 그래프에서의 숭실대 입구에서 사당까지 가는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노선도와 같이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이어주는 선들이 있으면은 경로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향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고려를 해서 경로를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무방향 그래프로 생긴 경우에는 A부터 D까지의 경로가 존재를 하죠. 이 경로는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가는 엣지로 경로가 이루어집니다. 얘를 이렇게 다 간선들을 나열하지 않고 여기서의 점들로만 이렇게 써서 나열을 해 주어도 이렇게 패스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래프가 지금 방향이 있는 그래프, 특히 방향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라고 해보죠. 이러한 경우에는 얘가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A에서 이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A에서 D로 갈 수는 없죠. 왜냐면은 D로 들어가는 간선이 없고 D에서 나가는 경로만 있으니까요. 나가는 간선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방향 그래프에서는 A에서 D로 가는 경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길이란 이 경로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간선의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undirected 그래프, 무방향 그래프에서 A에서부터 D까지의 경로가 있을 때 얘의 경로의 길이는 이제 3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간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 이 A에서 C까지의 경로의 길이, 이 경로의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이 앞서 배운 이 경로란 넓은 의미로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가는 모든
다양한 경우들을 다 경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에서 A에서 D로 가는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경로는 단순하게는 이렇게 A, B, C, D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2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좀 바보같이 돌아가는 것도 경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E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A, B, E, B, C, D. 혹은 얘가 아예 헷갈려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가는 경우. A, B, E, C, A, B, E, C, B, E, C, D가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는 경우도 다 이제 경로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 경로란 이러한 경로들 중에서 반복되는 간선이 없는 경로를 의미하는데요. 얘와 같은 경우 이제 단순 경로가 되겠고요. 얘는 한번 왔던 것을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반복되는 간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와 같은 경우도 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원을 그리면서 지나갔던 간선을 그대로 또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순 경로가 아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들은 모두 다 단순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 정점과 종료 정점이 동일한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 사이클은 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 얘가 사이클이 되는데요. 여기 위에서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E, B, C 얘가 이제 사이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사이클, 얘가 이렇게 사이클, 혹은 얘가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점들 사이의 경로가 이런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이제 연결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를 해서 이런 형태로 엣지를 갖는 경우 이제 모든 정점들 사이에서 경로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경로 존재하고 A에서 C로 가는 경로도 존재하고 A에서 D로 가는 경로도 존재하고 A에서 B로 가는 경로도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나 이렇게. 혹은 이제 B에서 A로, B에서 C로, B에서 D로, B에서 E로 가는 이런 모든 경로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벌텍스를 이제 시작점으로 모든 다른 벌텍스를 이제 엔드 포인트로 두는 모든 경로가 다 존재하는 그래프가 이 연결 그래프가 되는데요. 얘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얘가 연결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더 효과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무언가가 없을 때 이제 연결 그래프가 되는데요. 얘는 지금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을 가더라도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들, 벌텍스들 사이에 엣지가 다 존재하니까 연결 그래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은 이 그래프에서 이 똑같은 그래프에서 여기 점 몇 개가 더 추가됐다라고 해봅시다. A, B, C, D, E, F, G라고 하는 이 벌텍스가 더 추가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F나 G는 여기 A에서부터 E까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A에서 F로 도달할 수도 없고 A에서 G까지 도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얘 전체는 지금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엣지가 있는 형태로 있어도 얘는 이제 연결 그래프가 아닌데요. 다시금 이제 A에서 F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전체 그래프에서 의 부분 집합, 예를 들어서 얘네를 없애고 얘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부분 그래프는 커넥티드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 G의 부분 집합이 커넥티드 그래프일 때 이 부분 집합을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집합, 이 그래프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는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모든 정점들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 연결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 트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트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트리도 이제 그래프라고 했었죠. 트리, 저번에 배웠던 이진 트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도 이 노드들, 얘네들 이제 벌텍스가 되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선들이 간선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어떠한 그래프가 트리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트리를 정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얘가 트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 조건으로 첫 번째가 이 사이클 같느냐 같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 그래프가 트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엣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가 트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트리인지 여부를 이제 조사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트리의 중요한 성질로 이게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로 트리의 중요한 성질로 어떠한 노드에서 어떠한 노드, 얘를 S라고 할게요. 어떠한 노드에서 S에서 어떠한 노드, 의미의 노드 2로 가는 단순 경로가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할 때 그러한 그래프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과 같은 예를 보시면은 A, B, C, D, E라고 할 때 A에서 E까지 가는 경로 1개, 그리고 D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이렇게 단순 경로가 이렇게 1개, B에서 C를 잡아도 경로가 이렇게 1개만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의미의 노드에서 다른 의미의 노드로 갈 때 그 경로가 1개만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더 여러 개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G가 트리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그래프 A, B, C, D, E 이러한 그래프는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데의 단순 경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었죠. 얘는 지금 단순 경로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리가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 조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그래프입니다. 완전 그래프란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정점들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래프 얘를 보시게 되면은 A와 A 외의 나머지 모든 정점들 사이에 간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다른 노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D와 D 외의 모든 노드들 A, B, C 사이에 이렇게 간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이런 간선이 존재하는 경우 이 그래프를 이제 완전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이 완전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정점이 정해지면은 엣지가 정해지게 되겠죠. 모든 엣지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엣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엣지의 개수도 이제 벌텍스의 개수 n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벌텍스가 A, B, C, D가 있으면 얘에서 두 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을 때의 개수와 동일하죠. 그래서 얘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이제 이 간선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시로 그래프를 볼 때는 여기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가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G는 벌텍스 엣지 셋이 있을 때 이 벌텍스 셋과 이 엣지 셋을 이제 숫자 혹은 문자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벌텍스 셋 2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그래프 표현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벌텍스 셋을 이제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은 인접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이제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떠한 노드와 어떠한 노드가 인접해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인접 행렬은 그래프의 이 노드의 개수, 이 벌텍스 셋의 크기, 노드의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이 인접 행렬 m이 n 곱하기 n의 정방 행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 m의 원소들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즉, 간선이 있으면은 그 간선을 나타내는 위치에다가 1을 넣고 혹은 2를 넣고, 만약에 간선이 없는 경우에는 0 혹은 false 혹은 none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 G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벌텍스가 이제 UV XYW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벌텍스에다가 인덱스를 부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얘를 첫 번째 인덱스인 0이라고 부여를 하고, 얘를 1, 얘를 2, 얘를 3, 얘를 4라고 합시다. 그래서 셋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간선들을 이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개수가 노드의 개수가 5개가 있으니까 5×5의 행렬이 되겠죠.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보도록 합시다. 5×5의 행렬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인덱스 0에 해당하는
벌텍스에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벌텍스로 가는 엣지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 m의 0, 1을 다음과 같이 1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m의 0의 1을 1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0번째 벌텍스에서 두 번째 벌텍스 사이에도 이렇게 간선이 있으니까 이 위치에도 1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엣지에 대응하는 위치가 이렇게 A, B, C, D 1로, 2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0에서 다음과 같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0에서 1로 가는 엣지가 존재하면은 1에서 0으로 가는 엣지도 존재하죠. 그래서 0에서 1로 가는 엣지가 이렇게 존재하면 1에서 0으로 가는 엣지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인접 행렬이 대칭이 되는 형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법은 이제 인접 리스트를 이용한 표현법입니다. 여기서는 각 인덱스에다가 벌텍스에다가 이 벌텍스와 인접한 그 노드들을 이제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이어주는데요. 얘를 이제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U라고 하는 이 벌텍스에서 이 V로 가는 벌텍스도 있고 W로 가는 벌텍스도 있기 때문에 W로 가는 엣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U와 관련된 리스트를 V와 W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V에서의 인접 노드가 U랑 W랑 X가 있기 때문에 V와 관련되어 있는 인접 노드들을 이렇게 리스트 UWX로 가지고 있는 이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 인접 리스트를 이제 여기서는 리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했는데, 이 인접 리스트를 그냥 파이썬 리스트로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U의 인접 리스트 뭐라고 부를까요? U의 인접 벌텍스의 리스트를 이렇게 V, W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V 인접 벌텍스의 리스트 얘를 이렇게 U, W,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형 그냥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인접 리스트를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방향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얘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엣지, 얘의 인접 벌텍스를 이 벌텍스에서 갈 수 있는 벌텍스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U에서 이제 바로 V로 하나의 관선을 따라서 갈 수 있으니까 이 U와 관련되어 있는 인접 벌텍스의 리스트로 이렇게 V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V의 인접 벌텍스의 리스트로 U와 W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W의 인접 벌텍스의 리스트를 보시면 W에서는 어떤 간선을 통해서 다른 이 노드로 도달할 수가 없죠. 얘는 지금 W로 들어오는 것만 있고 W에서 나가는 간선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W의 인접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들을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접 행렬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보고자 하는 경우, 먼저 벌텍스 셋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벌텍스들을 순서대로 넣었을 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를 부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A 인덱스가 0이니까 이 A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첫 번째 0번째 행에 0번째 열에 표시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행렬을 이제 파이썬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행렬을 표시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각의 행을 리스트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부터 이렇게 두 번째 행, 그리고 만약에 행이 n개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 n번째 행까지 이렇게 리스트로 각각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얘를 또다시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 형태가 다음에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인덱스로 표현할 때 0에 해당하는 행이 되겠고요.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행들을 다시금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기는 각 줄마다 각각 행이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각각의 행에서 첫 번째 원소들을 이렇게 뽑아오면 얘가 첫 번째, 그러니까 0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이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얘가 0번째, 얘가 첫 번째일 때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니까 이 매트릭스의 매트릭스의 0번째 행의 첫 번째 인덱스 0행의 인덱스 1열, 여기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 1이 이렇게 있고요. 얘 대칭이 되는 이곳에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그래프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인접 팽결을 구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지금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나중에 보게 될 이제 가중치 그래프 각각의 간선에 다음과 같이 숫자가 대응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얘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 옆에 있는 매트릭스와 같이 각각의 대응되는 그 위치에다가 그 가중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1 대신에 각각의 가중치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A에서 A,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간선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A에서 A 자체로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대각선 부분에 0을 넣어주고 간선이 없는 위치, 여기서는 위에서는 0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간선이 없는 위치에는 넌을 대응시켜주는 형태로 가중치 그래프를 똑같이 인접 행렬을 통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접 리스트를 통해서 구현을 할 때입니다. 먼저 앞에서와 같이 벌텍스 셋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인덱스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하죠. 그러면 A의 인접 정점들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얘가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첫 번째 리스트를 이렇게 주고 얘의 인접 리스트를 다음에 주고 이 순서대로 얘네들의 인접 리스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각각의 이 정점들의 대응되는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점들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점들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되고
인덱스 대신에 이렇게 각각의 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써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인접 리스트를 인접 리스트들 각 점에 해당하는 인접 리스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넣은 리스트 형태로 그래프의 엣지들을 표현을 해줘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이게 집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인접 리스트를 보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프하고 이렇게 A를 넣어주면은 얘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 인접 리스트가 딱 나오게끔 이렇게 딕셔너리로 구현을 해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의 정의 및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법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 몇 가지를 짧게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그래프의 탐색입니다. 이 탐색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우리가 저번에 트리를 배울 때 배웠었죠. 그때 이 탐색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를 배우고 그리고 또 실습 시간에 레벨 오더도 배웠었죠. 이 탐색 알고리즘이란 이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을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탐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탐색의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법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탐색 알고리즘은 깊이 우선 탐색, Depth First Search라고 해서 약어로는 첫 번째 이니셜 따서 DFS라고 불리는 이 깊이 우선 탐색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첫 번째 점을 잡고 그 점으로부터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끝까지 가다가 더 이상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시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트리와 관련을 해서 보면은 이 Depth First Search는 인오더 탐색법과 유사한데요. 얘 노드를 1, 2, 3, 4, 5라고 해보도록 하죠. 루트부터 우리가 트리에서는 탐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노드로 루트에서부터 탐색을 시작하면 첫 번째 1을 탐색을 하고 여기서 레프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죠. 레프트 방향으로 가서 2를 찍고 또 여기서 레프트로 가서 4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프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2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얘는 이미 찍었으니까 다시 표시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다른 방향 어디가 있죠? 이 라이트 방향으로 가서 찍어주는 겁니다. 5예요. 근데 여기서 라이트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1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다른 방향이 또 없으니까 1까지 이렇게 돌아오죠. 이 1에서 갈 수 있는 다른 방향 어디가 있죠? 라이트. 그래서 3을 이렇게 찍어주는 이러한 방식이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파주는 거죠. 밑으로 먼저 내려간다 라고 해서 깊이 우선 탐색법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더 이상 더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올라가서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자 라고 하는 게 이 DFS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렇게 갔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되돌아갈 그 위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스택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인오더를 우리가 제기 함수로 구현을 했던 것 같이 제기 함수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는 이제 제기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제기 함수를 구현을 할 때에도 우리가 DFS를 할 때 어디서 출발할 건지와 그리고 또 어떠한 노드들을 이미 어떠한 벌텍스들을 이미 방문했는지를 이렇게 인자로 받아서 제기 함수를 호출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여기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얘를 프린트를 해주고 또 얘를 지금 이제 방문한 거니까 방문했다는 뜻으로 방문 셋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인접해 있는데 스타트에 인접해 있는 그 벌텍스들 중에서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벌텍스들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DFS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주면 됩니다. 얘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A에서부터 이제 탐색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와 인접해 있는 노드들 B하고 C가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부터 이제 아무거나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음에 D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D까지 우리가 비짓이 되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D에서 인접해 있는 노드들 C하고 F가 있는데 C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로 가면은 여기까지 방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에 인접해 있는 것 D하고 E가 있는데 D는 이미 비짓을 했기 때문에 E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E까지 방문을 하고 다음에 E에 인접해 있는 건 G하고 H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G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방문을 했으면 또 다시 G에 인접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G에 인접해 있는 것 E하고 H가 있는데 H는 이미 비짓을 했기 때문에 E는 이미 비짓을 했기 때문에 H를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H까지 방문을 했어요. 근데 H까지 방문을 하고 H에 인접해 있는 노드들 E하고 G를 봤더니 얘들 두 개 다 모두 이미 비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냐면 더 방문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온 순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G로 돌아가는데 G에 인접해 있는 노드들이 모두 다 방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요. E까지 돌아가는데 얘도 인접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까지 돌아갑니다. C로 돌아가는데 모두 얘와 인접해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D로 돌아갔어요. D로 돌아가 보니까 얘에 인접한 노드들 중에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얘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는 이제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노드들이 또 방문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체크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F로 갔습니다. F로 갔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래서 다시금 돌아가 줍니다. D로 갔어요. D로 갔는데 더 이상 또 갈 수 있는 모두 다 방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B로 돌아가 줍니다. 여기서도 얘와 인접해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A로 돌아가 줍니다. A로 돌아가게 되면은 원래 스타트였던 부분이고 이 원래 스타트였던 이 점에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체 이 그래프 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앞에서 구현한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너비 우선 탐색법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해서 얘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BFS라고 불리는 탐색 방법입니다. 얘는 우리가 지난 트리를 배웠을 때 여기에서 레벨 오더로 탐색을 했던 것과 이렇게 레벨 오더로 탐색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 오더는 트리에서의 BFS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래프가 트리보다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BFS가 레벨 오더보다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이 BFS는 이제 시작 정점으로부터 가까운 정점들을 먼저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정점들을 나중에 방문하는 순회 방법이고요. 우리가 레벨 오더를 구현했을 때처럼 Q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얘 1, 2, 3, 4, 5, 6, 7과 같이 번호를 부여를 하고 프린트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트리에서 이제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1을 먼저 써주고 얘와 가까운 노드들 2와 3이 있죠. 2와 3을 이렇게 다음에 방문을 해줍니다. 인접해 있는 노드들 다 방문을 했으면은 첫 번째로 방문했던 그 노드에 또 인접 노드들 4, 5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고 얘와 인접해 있는 노드들을 다 방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와 인접해 있는 노드들 6, 7을 이렇게 다 방문을 해주면은 모든 노드들이 방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벨 오더를 구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 코드는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는 얘를 Q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 파이썬에서 자료 구조가 파이썬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그 Q 클래스를 이용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현한 클래스를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서 객체로 만들어서 Q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생긴 건데요. 다음과 같이 poplef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팝을 해준 건데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이용을 해주면 얘는 pop이라고 그냥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래프에서는 모든 구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지 않고 자료 구조와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얘의 BFS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A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A에 인접한 노드들, 인접한 벌텍스들을 이 B, C를 각각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인접한 벌텍스 중에 뭘 먼저 탐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앞에 더 빠른 알파벳부터 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B하고 C를 탐색을 하고 B와 C를 차례대로 Q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 인접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본 후에 그 벌텍스들, 즉 Q에 들어가 있는 벌텍스의 순서대로니까 B에 인접한 노드들을 보는 거죠. B에 인접한 노드들이 지금 A하고 D가 있는데 A는 이미 본 노드니까 다음 노드로 이제 D를 넣어줍니다. D를 방문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Q의 앞부분을 빼서 그거에 인접한 노드들을 모두 다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Q의 바로 앞부분에 있는 C를 팝을 해서 얘에 인접한 노드들을 다 비짓을 해주는 거죠. C에 인접한 노드가 이렇게 A, D, E가 있는데 A하고 D는 이미 비짓을 했기 때문에 E를 방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E를 방문을 해주고 이 E를 Q에다가 넣어주죠. 그 다음에 또 Q의 맨 앞부분에 있는 그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보고 또 Q에다가 넣어주죠. 그래서 Q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또 빼서 걔의 인접 노드들을 넣어줍니다. 이 E의 인접 노드, 보지 않은 인접 노드가 G와 H가 있죠. 그래서 G와 H를 모두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Q에다가 G와 H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노드들이 다 방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드를 다 방문을 하고 알고리즘이 종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Q에 있는 내용이 다 끝날 때 Q에 들어가 있는 노드를 다 처리할 때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Q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팝을 해서 그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야 할 노드가 있으면 계속해서 방문을 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것들을 이 Q가 비어 있을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G를 또 뽑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H를 또 뽑았는데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Q가 공백 상태가 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탐색이 되었다 하고 이제 BFS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배운 두 가지 탐색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연결 성분, 커넥트 컴포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배웠던 BFS와 DFS로 우리가 정점들을 모두 한 번씩 방문할 때 이 모든 정점들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정점들이 커넥티드 되어 있을 때, 즉 커넥티드 그래프일 때에만 한 번에 이 모든 정점들을 다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넥티드 그래프일 때에만 모든 정점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커넥티드 그래프가 아닌 형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번의 탐색을 통해서 모든 노드들을 방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DFS나 BFS를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A부터 탐색을 시작을 하면은 A와 B와 C까지만 방문을 하고 D와 E는 방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이 그래프 G에서 남아있는 벌텍스 D와 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와 E도 방문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DFS 혹은 BFS를 또 다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뜻은 이 그래프 안에 있는 커넥티드 그래프의 개수만큼 DFS 혹은 BFS를 적용을 해야지 모든 노드를 방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은 그래프 안에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 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다. 하면은 이 개수는 이 BFS 혹은 DFS를 실행하여 모든 노드가 방문되도록 할 때 얘의 실행 횟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구하는 이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DFS를 통해서 구하는 것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DFS를 통해서 방문되어 있는 노드들을 이렇게 집합으로 리턴을 했을 때 이 나타나 있는 이 집합의 개수를 통해서 DFS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몇 번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각각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컴포넌트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 알고리즘은 이 구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결과가 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이 컬러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이렇게 리스트들을 어펜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컬러 리스트 안에 있는 이 리스트의 개수, 즉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개수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유념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스패닝 트리, 신장 트리입니다. 이 스패닝 트리, 신장 트리란 이 그래프 내에 있는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얘는 지금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트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아닌 그래프에서 이 모든 정점들을 다 포함하도록 하는 트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트리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도 트리가 될 수가 있죠. 혹은 이렇게 이렇게도 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없으면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스패닝 트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러한 스패닝 트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스패닝 트리를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하나의 스패닝 트리를 찾고자 할 때 이 깊이 우선 탐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 이 너비 우선 탐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에서부터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A에서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을 하면 여기서 B로 가고 그 다음 B에서 B에 인접한 D로 가고 D에서 인접한 C로 가고 C에서 인접한 E로 가고 얘에서 G로 가고 얘에 인접한 H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H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G로 돌아오죠. G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E로 돌아옵니다. E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C로 돌아오고 여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D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F가 있죠. 그래서 F로 가는 길 이렇게 하나를 딱 연결시켜 주면은 이제 모든 노드를 다 방문을 하고 이 방문한 순서대로 이렇게 엣지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러면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트리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너비 우선 탐색을 했던 것과 똑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A에서 이제 B로 그리고 C로 B와 C로 가죠. 그럼 B에서 D로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C에서 얘에 인접한 노드들 중에서 방문하지 않았던 애 E로 갔죠. 그 다음에 D에서 F로 갔고요. 그리고 E에서 E에 인접한 노드들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노드 G와 H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가게 됐더니 모든 노드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FS로 탐색을 했을 때 탐색을 하는 탐색을 했던 대로 그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얘도 이것을 통해서도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과 탐색 알고리즘 두 가지와 그것을 응용을 해서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와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나머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